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제가 조금 전에 전 시간에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아날로그 신호하고 디지털 신호죠. 이건 아날로그 시스템을 통과한 거고 디지털 시스템을 통과한 거죠. 디지털 신호인데 이렇게 생긴 먹었잖아요. 이제 0, 1 이렇게 돼 있죠. 내 만든 곳이야? 무슨 소리지? 자, 그렇고요. 이건 다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건 이제 플러스 볼테이지, 이건 제로 볼테이지 그렇게 돼 있죠. 이 플러스 볼테이지가 5V일 수도 있고 12V도 있고 7.5V일 수도 있죠.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로 쓰기는 한데요. 어쨌든 플러스 볼트입니다. 플러스 볼트. 이렇게 생겨먹었죠. 이거를 우리는 이제 구형파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구형파라 해서 영어로는 스퀘어 펄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레탱귤라 펄스라기도 해요. 펄스라고 하는데요. 요 C가 빠졌네요. 이렇게 말을 하겠는데 스퀘어 펄스라 하기도 하고 레탱귤러 펄스라고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위에 것도 뒤에 것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굳이 따지자면 여기 조금 더 쓰는 것 같네요. 그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제 구형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형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력 신호가 이 아날로그는 알다시피 연속적이죠. 이렇게 연속적이다. 모든 신호가 연속적이죠.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는 이제 이산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1, 0, 1, 0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제 이산적이다, 디스크리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통신할 때 이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이게 이제 아날로그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고. 여기 이제 대표값을 뽑았어요. 대표값을 뽑았는데 요 대표값을 뽑았어요. 그다음에 요 사이에는 어떤 주기죠. 주기마다 어떤 특징 값을 하나씩 끄집어냈습니다. 그죠? 끄집어냈는데 그 신호는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거잖아요. 요런 신호잖아요. 요런 신호. 요런 신호잖아요. 요런 아날로그와는 좀 다르죠. 요런 아날로그와는 좀 다르잖아요. 요런 신호를 디스크리트 시그널이라고 그래요. 이산 신호라 그래요. 이산 신호. 이산 신호라는 것은 떨어져서 떨어질 흩어질 산 이런 개념인데요. 떨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고 그러니까 연속적이지 않다는 거죠. 연속적이지 않지만 일말은 5, 6, 7, 3, 2, 4, 5 이런 값을 가질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이제 이산신호입니다. 연속적이지는 않습니다. 떠문떠문 이 값을 가지는 것이죠. 이런 걸 이산신호라고 그러고 이산신호 중에서 값이 0 아니면 1 딱 두 값만 가지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디지털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산신호 속에 디스크리트 시그널 속에 디지털 시그널이 있죠. 디지털 시그널은 이산신호 속에 포함되는 신호죠.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네요. 중요한 건 아닌데요. 어쨌든 그런 개념입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퀴즈 해놨네요. 신호는 하이 또는 로, 1과 0 이렇게 됐고 불연속적이고 이산적이다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디지털 신호죠. 그럼 출력의 입력 신호에 따라서 연속적이다. 컨티뉴어슬리 아날로그죠. 사인파, 정연파는 아날로그의 대표적인 신호죠. 이런 거죠. 사인파, 그 다음에 코사인파 그런 거죠. 구형파, 여기는 스퀘어 웨이브라 해놨네요. 레탱귤러 펄스라고 하기도 한다 했어요. 그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뭐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값이 있는데요. 여기 폭이 이제 크기가 A고 폭이 타우인 이런 펄스. 이건 이제 구형판인데요. 이거를 이제 RECT, 요 레탱귤러 RECT 따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표시한다고요. 요 놈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구형파를 표시한 건데, 요거는 이제 요런 함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는 뭐 지금 여기 과목에서는 크게 뭐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구형파는 디지털 신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날로그 같은 이런 시그널에 큰 관심은 없잖아요. 디지털에 관심이 있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왜 아까 이야기했듯이 왜 우리는 자꾸 디지털 하고 있는가? 몇 가지 뭐 좋은 점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아날로그 시그널은 이런 시그널이 있어가지고 잡음이 이렇게 추가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찌그러지면 다시 이 신호에서 이 시그널로 복원이 가능하냐면 불가합니다. 불가하죠. 그 예로 이제 아날로그 필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진 필름을 이야기했는데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뭐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뭐 진주시라면 경상남도에 항공 촬영을 합니다. 비행기를 띄워서 위에서 이제 아래로 직상을 찍죠. 찍으면 뭐 6개월마다 한 번 찍는다든지 1년마다 한 번씩 찍는다든지, 그럼 1년 전과 1년 후의 그거를 딱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면 옛날에 요 지역에 불법 건축물이 없었는데 하나 생겼네. 그 다음에 여기에 길을 이상하게 또 닦았네. 산이 하나 없어져 버렸네. 다리를 놨었네.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해마다 항공 사진을 찍게 되는데, 이 사진을 옛날 아날로그로 찍었어요. 아날로그로 찍어가지고 이거를 필름을 보관했단 말이죠. 보관했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가니까 이게 이제 훼손이 되어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이건 이제 중요한 지적학적인 정보인데 각 지자체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계속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정부에서 이거를 전부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가 요거를 막기 위해서인 거죠. 복원이 불가한 것을 막기 위한 거죠. 그것도 하나의 가장 큰 아날로그의 단점이죠.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원본에는 가장 가깝습니다. 디지털은 이제 이런 신호를 이렇게 바꿔놨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꿔놨는데, 바꿔가지고 이렇게 잡음이 좀 전송 도중에 잡음이 추가되가 이렇게 됐다 합시다. 하면 이게 어찌 되냐면, 여기에 이게 예를 들면 5V이고 여기 0V라고 하면 한 3.5V쯤에 요 중앙에서 이렇게 다 검사를 해요. 그래서 3.5V 위에 이렇게 신호가 어쨌든 찌그러졌든 말아졌든 간에 존재를 하면 이 자리에 이런 펄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요거를 이렇게 복원합니다. 복원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신호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죠. 여기는 요 밑에 존재하니까 존재 안 하죠. 존재 안 하고 존재하고 존재 안 하고 존재하고 그렇죠. 그럼 존재 안 하고 존재 안 하고 존재하고 그렇죠. 아유, 별 중요한 얘기 아니라. 난 타이밍을 재고 있어. 여보세요. 수업 듣고 있어. 이거 어차피 이어폰으로 다 들리는 소리야. 왜 이래 떠들어? 왜 이리 시끄럽니? 자, 본래신으로 복원한단 말이에요. 그 복원하기 때문에 이 복원하는 시그널이 본래신으로 복원할 수 있기 뉴마트 때문에. 벌써 편의점 됐어? 아니 그러면 누가 거기다 빠졌겠네. 누가 그럼 가서 과자 사야 되는데. 아이씨. 얘야 누구 이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노? 허리가 아파서 어쩔 수 없었잖아 그때. 누구지? 나 조용히. 좀 조용히 해주세요. 자, 그렇게 됐다 이죠? 자, 이 장점이 뭐냐? 어지간한 잡음이 이렇게 어지간한 잡음이 있어도 이렇게 복원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오케이. 따라서 디지털은 가장 큰 장점이 잡음이 강하다.
하는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강하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디지털화하면 데이터화 하는 거잖아. 데이터화, 즉 이진 데이터화 해놓은 거잖아요. 데이터화 해놨기 때문에 이진 데이터의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이놈을 언제든지 요런 신호에서 요런 신호로 복원할 수 있죠. 복원이 가능한 거죠. 사진의 디지털 사진의 파일을 갖고 있으면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그거는 그대로 깨끗하게 1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복원 가능하죠. 그런 거죠. 그런 장점이 있죠.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외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 뒤에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디지털 요게 참고로 이제 하나를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된 것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고 다시 디지털 아날로그를 바꾸고 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컨버터입니다.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이걸 ADC라 그러죠. 거꾸로 반대로 하면 아날로그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가 DAC라고 하죠. 그러니까 ADC나 DAC가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는 ADC도 필요하고 DAC도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런 것들은 누가 갖고 있겠어요? 당연히 컴퓨터가 갖고 있겠죠. 컴퓨터가 인간한테 내보여줄 때는 아날로그로 보내줄 것이고, 인간이 준 아날로그를 가지고 인간은 디지털을 바꾸겠죠. 인간이 준 아날로그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준 음성도 아날로그일 것이고, 인간이 준 사진도 그럴 것이고, 뭐 인간에 대한 데이터들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다 아날로그인데 그것을 컴퓨터가 데이터로 가공하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자, 좀 할게요. 자, 요 디지털의 장점을 조금만 더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잡음이 참 강하더라, 그런 얘기죠. 어떤 디지털 시스템은 잡음에 매우 강하더라, 그런 얘기죠. 가장 큰 장점이. 그 다음에 디지털 시스템은 데이터화해서 조금 전에도 했지만 데이터화 해놨잖아요. 이진화 해놨잖아요. 이진화 해놨기 때문에 이 파일을 저장 가능하죠. 저장하고 방송하기도 좋고 온데 뿌릴 수도 있죠. 가공도 좋고 가공도 하고 그다음에 전달도 아주 좋죠. 하기가 좋죠. 그렇게죠. 여러분들은 뭐 이거를 저장도 가능하지만 사실 여기에 관심이 많죠. 가공, 데이터 가공, 증명사진 가공 많이 하잖아요. 뭐라 하는 그 뽀샵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가공하는 거죠. 가공하는 거죠. 아날로그는 아날로그는 필름을 가지고 여러분은 기억을 못할 거예요. 아마 이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막 필름에다 이렇게 대놓고 가공을 했어요. 뭐 눈썹 조금 더 그려주고 뭐 머리 조금 흰 거 좀 없애주고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요. 이런 가공은 이제 아날로그는 한계가 있는데 이것은 디지털 시그널은 완전히 가공을 할 수 있죠. 전혀 다른 사람을 키도 키울 수 있고 뭐 몸도 뚱뚱하게 하고 얼굴도 가름하게 만들 수 있고 마음대로 가공하죠. 왜? 이준화되어 있는 데이터화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또 집은 저장도 가능하고 잡음이 강하지만 또 나쁜 측면에서는 가공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조도 가능하죠. 위조도. 그래서 보안이 중요하게 되죠. 디지털 신호는. 그 다음에 디지털 시스템은 아날로그 반대 개념이 아날로그 시스템인데 아날로그 시스템에 비해서 전자공학적으로 설계하기가 용이합니다. 설계하기가. 그래서 더 디지털에 가능하죠. 그 다음에 그건 데이터화되어서 아까 했던 이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어찌 보면 프로그래밍이 가능하죠. 시스템들이 프로그래밍 가능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의 데이터 혹은 대부분의 시스템을 현재 21세기에 전부 대부분이 디지털 시스템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이 컴퓨터이겠죠. 프로세서죠. 프로세서.
그런 어떤 시대에 우리는 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디지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여보세요? 얘들아? 네. 얘들아, 조금 뭐 빠르지만 요까지만 할게 오늘은. 네, 알겠습니다. 혹 질문 있나? 질의 있으면 질의해라. 어쨌든 우리가 늦게 가든 일찍 가든 아까 앞에 제시했던 11장까지는 가게 돼 있으니까 뭐 진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했던 내용 중에 혹시 질의나 혹시 이 과목 교과에 관한 질의나 뭐 교과 아니라도 상관없이 뭐 질의를 있다면 해도 됩니다. 저 교수님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제가 혹시 교재